자,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55쪽의 내용이 목화토금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요 각각의 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요 부분 쪽으로만 해놨지만은 이 펜이 지금 다른 색깔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지의 12개의 특성하고 위치하고 위치, 그죠? 임묘진의 위치는 목의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외우려고 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에 책에 55쪽에 책에 보면은 목은 나무라고 해놨습니다. 물상적으로 목은 나무 목자를 쓰니까 그 상징적으로 나무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그죠? 생명을 말한다. 그죠? 생명을 말한다. 그 나무. 화는 불로 했습니다. 화. 불화자 썼으니까요. 불로 했고, 토는 이제 흙으로 했고, 흙도자 썼고, 땅, 흙,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은 쇠금자 써요. 쇠. 이거 상징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는 물. 그죠? 물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건 뭐 하면, 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해서, 그죠? 탄생해서 왔다가 한 바퀴 순회하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다시 태어나면 윤회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자연이 자연. 자연의 씨앗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탄생해서 목으로 탄생하는 점을 목으로 시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 그죠? 표현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먼저 시작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단계로 나타내 표시했으니까 그 중에서 목의 에너지다.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기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인의 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의 목은 1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봄이죠. 봄. 그러면 인의 봄 중에 가장 먼저 첫 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입춘. 그죠? 입춘은 날짜가 언제부터 2월 4일부터 입춘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이 목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인목은 어떤 시작하는 것도 맞아. 어떤 것에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탄생했다라는 거든 탄생하면서 시작한다 이제. 탄생해야 시작하죠. 뭐라 나와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고 어린아이가 탄생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환경을 인이라 하고 인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있습니까? 막 하면서 참 이래 기운차게 울잖아요. 울고 역동적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정을. 그게 하늘의 기운으로만 하면 간목과 10개 중에 간목의 에너지가 둘이 같다. 그래, 간목의 성정이라는 어떤 것,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막강한 기운이 있겠다 이거잖아요. 왜? 이 겨울의 환경을 차가 보이지 않고 겨울에 그 얼어있는 땅을 박차고 튀어나오려 하면 보통 힘이 되겠습니까? 얼어있는 얼음을 뚫고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인과 갑이다라는 거죠. 그럼 갑은 뭡니까? 에너지, 기운을 말하는 거고, 인은 현실적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 하면 색깔은 무슨 색? 천지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봄이 무슨 색이, 봄을 말하는 무슨 색입니까? 푸른색, 청록색이에요. 그죠? 그럼 여름은 뭘까요? 푸르니까 꽃이 붉은색이고, 이런 거, 당연히 색이라면 톤은 황토색, 황토, 흑색. 이 가을, 여기는 흰색인 거예요. 차가운 쓰리빨하고 흰색이고, 여는 수는 당연히 어두운 검은색. 이렇게 뭔가를 연상해서 이 환경을 자꾸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외우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건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목을 하루 중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시작할 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가 바뀌는 시간은 언제부터 11시 30분부터 해서 1시 30분까지를 자실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또 2시간 단위, 요 위로 2시간 단위. 그러면은 3시 30분까지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3시 30분 이후부터 여기서는 3시 30분부터 2시간 단위, 그냥 5시 30분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2시간 단위 7시 30분이 될 것이고, 또 2시간 단위 9시 30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첫 시작한다 이 말, 하루 중에도 1년 중에도 봄이니까 씨앗을 심고 1년을 잘 거두드리기 위해서 하고,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아까 자음을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 자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말씀 드렸는데, 그죠? 드렸는데 안 나오셨나요? 그 빠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자음이 왜 들어가 있나 하면은, 이 자음은 여기 나와 있는 오행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는 세종 그 대왕 그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들 때 우리 소리에도 오행이 기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 근거가.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목화 토금수 오행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입안에서의 오행은, 수의 오행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수, 물. 뭔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 깊은 곳이잖아요. 근원적인 곳. 그죠? 그 다음에 목은 시작된 곳이잖아. 화는 화량. 그죠? 토는 중앙을 위치하죠. 이걸 또 이해하시면 소리를 내볼게요. 자, 수의 소리가 어떨까요? 수. 요 소리를 내면 이영희엇이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저 목구녕 안쪽에서 나오죠. 거기가 입안 구강 구조에서는 수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수의 위치는. 그 다음에 기역, 혀 뿌리 쪽에서 나오죠. 그죠? 요 위치를, 목과 화의, 수와 목의 위치를 알면, 요 소리를 내보면, 아, 이래서 요걸 이영희엇을 수의 오행이라 하는구나. 이래서 기역과 키역을 목의 오행이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화는 어떻습니까? 화를 니은, 디귿, 티귿, 리을, 혀끝에서 납니다. 혀끝. 그러죠. 혀끝에서 나죠. 그래서 요거는 화라고. 화의 에너지다. 이러한 자음이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화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토는 토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토는 뭔가 중앙에 뭔가 가두는 거잖아요. 화의 성장을 확산되는 것을 막아놓는 거잖아요. 더 튀어나가지 않게. 미음, 비읍, 피읍 어떻습니까? 입술로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토의 성정입니다. 그죠? 또 검에 우리 국왕에서 검이란 치아를 말하죠. 가장 딱딱한 곳은 치아를 말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시옷, 치옷, 그죠? 지옷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치아에서 소리가 나는 딱딱한 소리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오행에 배속될 자음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우리 혼자 독학하신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 토의 미음, 비읍, 피읍과 수의 이음과 혀이 바뀌어서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문들도 하셔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리 내보면은 요게 맞다. 제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요것과 요게 바뀌었던데요 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 그죠? 요게 맞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와 성주에 세종 뭐 해례본 하면서 뭐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해서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여기도 근거에 보면 아음, 설음, 순음, 자음, 후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뭐 복사를 해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옆에 오행 해가지고 목화 토금수 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걸 한번 참고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건 우리 이름 지을 때 보통 되겠어요. 한글 이름 지을 때. 그럼 목의 성정이 약하다. 목의 에너지가 약하다. 화의 에너지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로서 이름을 불러서 그 약한 에너지 기운을 좀 북돋아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운이라고 하는데 운을 좀 연다 개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이름으로 많이 쓰는 거죠. 계획을 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수랑 수 제일 위에 있는 그 수리의 수 1, 2, 3, 4 해놔놓고 그거는 나중에 그, 그 중급에 들어가면은 기타 신산론에 나오는 게 뭐 이사방이 이사 날짜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큰 뭐죠 요 정도가 있구나라는 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수오행하고 3827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쭉 몇 번째고 한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 그 38 수는 3과 8을 말 아니 목은 38을 말하고 3과 8을 목이라 하고 화는 2, 7을 말하고 그죠? 2, 5, 4, 4, 1, 6 이걸 말하거든요. 목은 3과 8의 숫자는 목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와 7은 화의 오행에 속한다. 토는 가운데라서 5와 0을 말하고, 그죠? 이 금은 4와 9를 말하고, 수는 1과 6을 말한다. 1과 6을 말한다. 이 수의 근원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 있냐면 역의 근원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중국에 가장 그 우리나라 뭐고 이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적 시기에 그 사망오제 때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용마의 등에서 이 숫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명의 가장 근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걸 발견하고 한 그 그림의 도가 하도라고 해요. 하도라 말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를 도서관이라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이 발견된 이 발상지가 테오복희라는 분이 이래 한 것에 대해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근원지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으로도 지금 쓰여지고 역을 만드는데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를 말하고 이 숫자는 또 우리가 개운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이제 개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은 뭐 전화번호에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숫자로 활용을 합니다. 조금 뒤에 그 문 좀 잠깐 좀 닫아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오행을 그죠 이렇게 이제 소속돼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장육부라고 해놨죠. 오장육부. 오색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이제? 천간지지, 오음, 수오행, 방위. 그죠? 방위, 동서남북 다 이해되시잖아요. 방위, 계절, 그 다음에 오시, 아침, 낮, 한낮, 저녁. 이제 이해되시는 거고, 그죠? 완전히 정리를 다 합니다. 그 오악은 풍, 열, 습, 조, 한. 그죠?
목은 풍, 바람을 말하고, 그죠? 풍. 그 다음 화는 열,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은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는 차갑다. 수는 물이니까 차갑고. 자, 음양적으로 볼게요. 가장 양한 것은 화잖아요. 그럼 화의 온도는 뜨겁겠죠. 뜨겁다, 덥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음은, 가장 음한 것은 반대죠. 차갑다, 어둡다, 밝다, 어둡다, 차갑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한자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차가운 곳에서 뜨뜻하다, 뜨거운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목은 차가운 곳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 여기는 좀 습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찬 곳에서 나와서 습기를 머금고 따뜻한 나로 습한 거죠. 바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습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찹고 가장 뜨겁고 한난 검은 조락해줘. 검은 왜? 뜨거운 곳에서 바짝 말라갖고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나무의 자양분이 뿌리로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거죠. 사람도 이때 시기가 건조해집니다. 이때 연령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화려하게 살고 뭔가 변곡점을 지났어. 그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한 환경. 그래서 이건 건조, 습. 그래서 한난, 조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 금이라 하면 조하다. 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오장육부에 보면 목은 어떻습니까? 간장과 간, 그죠? 간장과 썰개를 말한다. 간담. 그죠? 목의 기능이 약한데, 그러면 목의 기능이 아주 약하다라면은 그 사람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오장육부에는 간과 담의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행운에서, 운의 흐름에서 그 목의 에너지가 충이나 형당할 때는, 그러면 어떤 부위가 안 좋아진다? 오장육부의 간, 담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래 연계해서 이해해서, 그래서 건강이나 오장육부로서는 목은 간과 담을 썰개를 말하고, 화는 뜨거우니까 불화자를 썼으니까 뭐다? 심장. 화는 심장, 소장을 말한다. 그죠? 열정, 막 이런 거, 심장, 소장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토는 가운데죠, 위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장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소화기잖아요, 위장. 비위를 말하고. 금의 오행은 대장, 폐, 호흡기. 그죠? 대장, 호흡기. 이쪽 쪽을 말하고. 수는 신장과 방광을 말한다. 그 이제 금기가 상당히 뭐 좀 상태가 안 좋다라면, 그죠? 이 대장 기능이 약하거나 또 호흡기, 폐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수는 마찬가지로 신장, 방광 이렇게 연계해서 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오행에 대해서는 좀 연계해서 이제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시간까지도 다 연계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요 상생상극론은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마무리 다 하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천간과 지지의 합충이라고 나옵니다. 천간 지지의 합충. 천간 지지의 합충에서 먼저 천간의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내용은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이야기한 거고, 그죠? 그다음 지금 이제는 합충, 뭐 형파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 상생상극 서로 어떻습니까? 이 하늘과 땅의 하늘이 뒤덮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 변화해 나가는 걸 천간에 10개, 천간과 12개 지지까지로 세분화시켜서 나왔습니다.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도 했잖아.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충하고 때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래 했을 때 모든 그 변화하는 그 속에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은 충, 형, 파해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알아본다 이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지고 삶의 어떤 정신적 삶의 영향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먼저 천간의 기운적인 거. 천간의 것을 천간의 것으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형이 상하게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거, 마음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천간에는 아까 갑, 그죠? 그 다음에 을, 병, 정, 무, 기 10개죠. 경신, 임계 10개다. 10개. 그죠? 목이고, 화고, 토, 금, 수. 그죠? 토, 화, 목. 여기에서 앞에 있는 놈은 양이고 뒤에 거는 음이고. 요까지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다 하시고, 그죠? 천간에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극, 극은, 이 극하다, 이기다. 육합, 합은 합치다 하는 거죠. 칠충, 요 세 가지로 말한다. 칠충. 세 가지로. 정신적 환경은 마음의 변화는, 그죠? 요래 세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요거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천간의 거는. 지지 것들이 이 복잡한 거죠. 천간의 거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된다. 자, 오극이란, 일단 극에 대해서는, 극은 알죠? 극이라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제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압하면 그 제압 당하는 글자는 몇 못 추겠죠. 제가 놀부짓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놀부짓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자꾸 뛸락 하는 놈 발목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놈 대가리 누르고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의 매의가 나도 엮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수업 중인데요. 급한 연락이 아니네. 급하면 이야기할 게인데. 그럼 그래서 그걸 극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여기에서 극과 충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내가 상대를 누르는 거는 내 입장에서 극이라고, 상대가 내를 그렇게 하면은 거는 요거는 내 입장에서 충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극과 충이 받는 쪽의 입장에서 똑같죠. 이제 이런 환경을 말합니다. 자, 오극이란 합은 합치다라는 거예요. 부부 결혼해서 뭐 자식 낳듯이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런 환경이다. 자, 그래서 오극이란 이 어떠한 글자든지 간에 자, 옥은 병화로 쳐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금이죠. 그죠? 경금을 화극금 하잖아요. 그죠? 경금을 극하고 병화 입장에서는 경금을 극하고 또
여섯 번째 만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금과는 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임수는 충을 하고, 요거는 합을 했고, 그죠? 야는 극했고,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극, 육합, 칠충,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극합충을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극합충을 이제 이해하셨고, 자, 원래 이제 이 간목이 왔어요. 간목이 왔어. 간목이 운에서 왔어. 그죠? 간목은 어느 놈을 만나면 극하고, 이제 이거예요. 자, 볼게요. 목극토잖아. 목극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극, 무토와 다섯 번째 만나니까 극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나는 건 합을 한다 했으니까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기토는 만나면 합을 하고, 일곱 번째 만나는 놈은 충을 한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금을 만나면 충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극과 충은 우리 오행할 때 상극, 그죠? 그걸 말합니다. 상극. 볼게요. 목극토. 목극토는 누가 이깁니까? 목이 이기잖아. 근데 양은 양의끼리 다섯 번째가 그래 있습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싸운다.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다. 이 충도 마찬가지. 일곱 번째 만나는 충도 보면은 내 간목 입장에서 일곱 번째인데 여기서 보면은 금극목이거든요. 금극목 경금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극이란 게 내가 하는 것은 극이지만 내가 받는 것은 충이다. 같은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오행의 상생상국론으로 그죠? 극하면서 양은 양끼리 극하고 음은 음끼리 극하고 이 얘기입니다. 극하고. 그런데 여기 합을 볼게요. 합은. 요거는 양의 목인데 목극토 하면서 그죠? 다섯 번째는 요걸 극했는데 여섯 번째인 같은 토지만 음의 토예요. 음의 토와는 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극을 하지만은 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음양이 다르단 말이죠. 음양이 다른 말. 자, 그렇다면은 원래 이제 간목이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우리 누군가의 명 속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토도 있을 것이고 무토는 극받을 것이고 일간이 아니라 어떤 내 무토라는 글자 자체가 그죠? 그걸 당할 것이고 기토는 있으면은 간목이 오면서 합을 할 것이고 이 얘기예요. 자, 충은 어떻습니까? 충은 간목이 칠충 이 지가 이제 극받는 거잖아. 내가 극받는 그런 상태. 오극, 육합, 칠충. 그죠? 이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 오극, 육합, 칠충 중에 극합은 이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죠? 극합은 이해가 된다. 극합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극충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곱 번째 만나는 이 나중에 이 칠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요 상태에서는 오극, 육합, 칠충은 극과 충은 극충의 반대적 입장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고 여하튼 뭘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래 이 극하게 잡아 당기거나 못하게 태클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합이라는 것은 부부지합처럼 그 글자가 만나서 또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낸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합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야. 합은 보면 간목은 기토를 만나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금을 만나면, 그죠? 또 합이 되고, 이 말입니다. 병화는 신금을 아까 만나서 합이 되고, 그죠? 정화는 임수를 만나서 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는 개수를 만나서 합을 이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개 합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책에 보면 잠깐 56쪽에 잠깐 돌아가면 제일 위에 천간합 해갖고 갑기합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을경합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라고 돼 있는데 갑이란 글자가 뒤에 기토를 만나서 합의해서 뭐가 나온다? 합화해서 토라는 오행으로 성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자, 또 여기 다 달라집니다. 자, 을경은 을목과 경금이 만나서 또 합화해서 토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을경합금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대로. 병신합은 수가 다 됐네. 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임합은 책에 있죠. 다시 이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무게합은 화가 된다. 책에 있으니까 화가 만들어진다. 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갑이라는 글자는 기토를 만나면 토는 원래 진 토잖아. 진은 토니까 갑기합도 변하는 건 어느 게 변합니까? 갑목이 변했잖아요. 갑목이 변한다. 그죠? 진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을경의 합은 어느 게 변합니까? 합금이라 했으니까. 목이 변한 거죠. 목이 금으로. 그죠? 자, 이 말은 금지는 원래 금이잖아. 자, 이는 갑기합토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글자는 오므로 인해서 기토는 갑을 반깁니다. 합을 끌어들임이죠. 반기죠. 반겨서 토를 세력화합니다. 나를. 근데 기토는 아직 기토란다. 갑목은 기토에 완전 빠져버려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토화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갑목이라는 글자 지금 원래가 갑목이라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은 이 갑목은 토화된다 이 말입니다. 토에 빠져서 토의 역할만 도와준다 이거예요. 이 둘이 만나면 원래의 방향성은 토화된다. 자, 기토일간자는 만약에 일간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일간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기토일간이라면은 원래 갑진이란 글자가 왔으니까 그 갑이란 천간의 글자가 내만 보면 환장하잖아요. 합이니까 끌어달리면 빠져야 되니까 못 헤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토는 갑이란 글자를 끌어들여서 나의 세력화한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이거는 뭡니까? 정신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갑기합토란, 그죠? 갑기합토란, 갑이라는 글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기토를 만났어, 운에서. 그러면 기토를 빠져버려요. 기토에 빠져서 내 갑목에 원래 하는 일은 뭡니까? 성장하는 거잖아. 갑목은 성장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럼 기토는 반대로 수렴하고자 함이에요. 수렴하고 양의 끝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기토. 이걸 위치적인 것도 이해하셔야 되죠. 그것과 합을 해서 성장함을 잊어버린다. 그죠? 자기 본질을 내 본래의 어떤 그 정신적 방향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린다. 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래의 이 을이란 글자는 뭡니까? 을이란 글자는
갑목의 성장, 갑과 이 목은 일단 성장함이잖아요. 성장함인데 갑목은 첫 번째로 앞만 보고 탁 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튀어나간다. 얼목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떡잎 그림 그리라 하면 그 콩나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 있는 거 이런 모양을 그리잖아요. 두 개 양쪽으로 번져 있는 이런 모양, 그죠? 요걸 얼목의 상태다. 그리고 갑목은 하나로 뚫고 나가는 거고, 뭔가를 뚫고 나가는 게 갑목이고, 여기서 떡잎 모양으로 양쪽으로 벌어진 것을 얼목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얼목은 넝쿨 식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거기에다 경금을 만나면은, 경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가을의 첫 번째 글자잖아, 에너지가. 그때는 어떻습니까? 써니가 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런 상태거든. 그래서 갑목은 기토를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기토는 뭡니까? 그만 자라. 양이 그만 나가고 거꾸로 이제 수렴에 내실을 그대로 들여. 그래, 그만 나가 하는 거잖아요. 그만 나가 하는 건데, 그래서 갑목은 성장하는 에너지가 기토를 만나면 어떨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지 할 일. 토에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토는 이것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얘기고, 얼경은 어떻습니까? 얼경은 시작해서 이제 조금 더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 속에 경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합이라 한 것은 합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 오행의 성정으로 이 글자들이 방향성을 전한 우회하고, 이해됩니까? 방향성을 우회하거나 전환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들의 속성은 합을 하는 이 글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성정이, 자, 일간이라 하면 어떤, 일간은 뭡니까? 그 8글자 중에 그 명주의 정신적인 환경을 관장하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갑목이 일간이라 하면 그 사람의 성정 중에 하나는 앞만 보고 탁 튀어나가는 이런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겠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대. 그러나 내심은 나도 모르는 그 속에는 기토 어느 정도 딱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는 탁 수도하는 요게 수도, 이러한 내한테 그러한 성정도 갖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목의 성정은 막 역동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지만서도 어느 정도 아니다 싶으면 그 무한정 나가지는 않는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기 어디까지만 무한정 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사람은 딱 어느 점에서는 스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경은 어른 경금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른 더 성장하고 그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뭡니까? 결과잖아, 결과. 그래, 을목은 상당히 성정이 부드럽습니다. 을목의 성정은 부드럽죠. 부드럽고 또 생활력 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게 뭡니까? 금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잖아, 성정이. 부드러운데 그 속에는 강함이 있다. 결과를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경금이란 결과를 중시한다. 병과 신은, 병은 화고 신금은 금이에요. 그래, 이거는 화와 금이 합쳐서 수의 방향성으로, 수의 성정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이 말입니다. 수는 뭡니까? 수는 아까 했잖아.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좀 연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병화와 신금은 뭡니까? 병화와 신금은 아주 화려함입니다. 아주 화려함. 그래서 병화는 굉장히 밝잖아요. 화려함, 라이트, 빛 이거잖아요. 신금은 보석이잖아, 보석. 신금 일간자 혹시 있으세요? 여기? 없어요?
안 계시는가 하면 신금 일간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되게 닭띠들도 그래요. 닭띠들도 그래요. 닭띠도 명천간으로 가면 신금이거든. 자기 잘난 맛에 사거든. 근데 그 글자가 요거 두 개를 서로 만나면 우리 금은방에 가면은 밑에 보석에 요 불 라이트 탁 비춰놓은 거 있죠. 그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